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2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킨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계속 실패하다가 발사를 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또라이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라이. 북한의 수없이 많은 인민들이 배고파 죽어가고 아파서 죽어가고 뭘 하더라도 I don't care, 신경 안 쓰는 자입니다. 전 세계 자유를 누릴 사람들이 핵 미사일로 죽어가더라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자가 김정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에 NSC 안보회의를 주관도 하고 신은식 국방장관이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도 주관하고 하면서 낸 조치가 9.19 군사합의 휴전선 비행 금지 조치부터 하나둘 복원하겠다. 그렇게 하나둘 하는 게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됩니다. 9.19 군사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문재인에게 명령한 내용이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명령을 무조건 따랐고 한국의 전방 안보 방위선을 다 무너뜨린 게 바로 9.19 군사합의입니다. 문재인은 반역자입니다. 여적질을 했습니다. 간첩질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해버렸습니다. 김정은의 막가파나 문재인의 막가파나 그게 그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왜 막가파 짓을 했을까요? 문재인과 북한은 반드시 뭔가 있다. 1950년 문재인 아버지 문용행이 한국으로 옵니다. 북한의 성남시청에 농정과장을 하던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한국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버지 문용형은 북한과 뭔가가 있습니다. 성남시청 당시 농정과장이라는 것은 성남시 전 지역의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배급하던 배급 책임자였습니다. 인민군 시청의 과장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으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까요? 문재인의 아버지는 분명히 북한과의 끊임없는 교류와 교신 나는 했으리라 보고 있고 문재인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뭔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자기 아버지 같은 문재인에게 이 천하의 때때 머저리 병신 오만 소리를 다 해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문재인에 듣기만 했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왜 한마디 말을 못 듣겠습니까?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안 될 자가 되었다는 게 조만간에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문재인의 이모라고 하는 그 사람은 문재인의 생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밝혀지는 날이 있고 그랬을 때 한국의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한국 좌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서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작정들을 했는가 밝혀지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은 지키지 않는 합의, 그건 합의가 아닙니다. 9.19 군사 합의라고 할 수 없고 그냥 9.19 군사 북한의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따른 문재인도 문제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방기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과단성이 있게끔 9.19 군사 합의는 오늘부로 폐기한다 딱 선언해야 됩니다. 폐기한다고 선언해봤자 김정은이가 하나도 안 놀랍니다. 왜? 김정은이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산당들의 수법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의 수법입니다. 베트콩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분리할 때 전쟁을 일으켜야 할 때 연합군의 힘이 셀 때 하는 얘기가 평화회담입니다. 평화회담 무슨 회담 다 발 묶어놓고 그 다음 때립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해놓고 난 뒤에 뭘 했습니까? 군사 훈련을 안 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5년 동안 안 해놓으니까 그 군대가 지금 군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니까 해병대 병사 하나가 수해 전환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저렇게 매일매일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전 세계에 이런 군대도 없습니다. 터키 해병대는 일반 군과 달리 특수부대입니다. 한 사람의 병사가 작전 중에 훈련 중에 수해 전환 인명 구조 허락하는 것도 작전입니다.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극진한 예우를 해서
장례를 치르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지휘관들을 똘똘이 말아가고 다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 미친놈의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러면 어느 지휘관이 병사들 데리고 작전하러 나가겠습니까? 어느 지휘관이 병사들 보고 돌격 앞으로 할 때 어떤 병사가 돌격을 하겠습니까? 지휘관들에게 지휘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를 한국 정치판이 하고 있고 한국 법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법률 단장인가 군대에서 법률 단장할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아이들 보이스카우트 가더라도 저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데리고 왔던 모든 선생들, 그 지선상에 있는 선생들 다 처벌하면은 내년에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가겠습니까? 누가 애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보면은 죽을 것도 아닌데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도 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군 진짜 일대 혁신을 해야 된다. 무사고 무한일 이런 데서 벗어나서 강한 훈련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이었다는 거 그런 걸 인생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맨날 띵강띵강 놀고 핸드폰이나 하고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애들 없다고 봐요.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인가 8개월 동안에 가서 청춘을 빡세게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봐야 돼요. 국방 업무에. 그래야 국민의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끝장까지 가고 있다. 끝장을 봐야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다. 뭔 얘기냐? 서울과 도쿄,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고 도쿄는 일본의 수도입니다. 이게 도시와 도시가 경쟁을 해서 경쟁 우위에 있으면 그 나라가 우위에 있다. 이제 동경은 지금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지금 막 깨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서울은 박원순이가 거의 10년 넘게 서울을 그냥 마을 재생사업 한다고 서울을 거의 막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되고 난 뒤에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치 이슈가 메가시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메가시티 플랜을 짜서 그렇게 하는 것도 도시 경쟁력, 그게 꼭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국회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다가 수도 이전한다고 내년에 4조 원을 들여갖고 국회 분원, 지금 여의도 국회 일도 안 하는 놈들 분원을 짓는데 그 분원의 규모가 지금 여의도보다 더 크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또 거다 짓는데 세종시에다 총 금액이 4조 이상 된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 지금 국가 경쟁이라 했는데 그걸 빼서 막 분산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의도 국회 지금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면은 여의도 팡팡이 나옵니다. 여의도 국회가 없어도 괜찮아요. 요즘 행정 전산만 갖고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일 잘하고 세금 잘 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국회가 없어도 하나도 불편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생산적이고 맨날 소모적인 국회를 또 세종시에 짓겠다고 하는 이 정치인들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수도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각 유튜브에 KBS 시청료 반대 운동 그 제목이 수도 이전 반대로 바뀔 겁니다. 오늘부터 바꿔주세요. 수도 이전 반대. 그래서 100만 200만 해서 그 힘으로 내년부터 공사 착공하는 걸 중단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국회의원 정족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있는 저 유휴 인력들, 국회 안에 있는 비생산자들 다 생산 현장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마치면 국민의힘당 참 짱구더라. 한심합니다, 한심해. 인재 영입해라, 빨리. 시간 없어. 내가 일요일 날 근무 쓰고 있는데 소리가 나서 감성이 났어요. 축구 시합 하나 보니까 저 북한에 월드컵 게임인가 해갖고 우리가 한국 이겼잖아. 야, 목동 고척동인가 그 경기장 안에 그다음에 강화문에 그다음에 서울시 극장 엄청나게 우리 젊은이들이 그 게임에 열광해서 응원하더라고. 아니 그런 쪽에도 인재를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딱 하면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게. 문화계 BTS 그런 데 데리고 오고 운동수는 데리고 오고 쫙 해서 각각 영역에서 데리고 와서 정치 한번 해봐 너거. 그러면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막 또 열심히 하고 문화산업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 대도 하는 법조인들 다 가갖고 말이야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이 진짜 멋있는 정당이 되고 할 거 아니냐고. 판사, 검사, 교수.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 국민들에게 제일 피부에 안 와닿는 게 판사, 검사, 교수들이에요. 국민을 열광시키고 역동시킬 수 있는 그게 요즘 뭐예요?
스포츠가 지배하잖아요. 어제 중국하고 저 축구하는 거 봤잖아요. 손흥민이하고 이강인이 하고 또 뭐 했던, 야, 중국 놈들을 그냥 막 묵사발을 내버리다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손흥민 같은 친구도 국민의힘당에 국회의원으로 딱 해갖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준석이 같은 싸가지 빠진 놈 초라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 되면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입을 아무리 잘 놀려도 인간미가 없고 인간성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인간 낙제자입니다. 준석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못된 것만 다 배우고 어른 대하는 걸 지 친구마다 못되게 대하고 그런 놈에게 정치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한국 정치 도움 주려고 찾아가고 하는데 거다가 미스터 린턴, 참 한심한 놈 아닙니까? 준석이 아버지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난 자식이 그렇게 계속 빗나가면은 아버지가 대신해서 기자회견 해갖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요. 제가 자식을 잘못 기른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 자식 새끼가 반성을 하든지 할 거 아니냐고. 제발 국민의힘당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인재를 찾아봐요. 천지백깔이 인재입니다. 천지백깔. 국민들이 박수치고 진짜 국민의힘당이 됩니다. 정치 신인들을 국민의힘당이 이번에 한 70, 80% 넣어야 돼요. 그래 하면 한국 정치가 혁명이 일어나면 혁명. 죽어간 국민의힘당이 빨딱 살아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맨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초소 근무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라가 바로 쓸 것이기 때문에. 저 밖에서 맨날 미군 철거하라고 하는 저런 놈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낡은 공산주의 유령을 잡고 움직이는 저런 놈들을 쓸 땅이 없어집니다. 쓸 땅이. 지금 왜 저런 놈들이 활기를 띠는가? 아직까지 대한민국 땅이 저런 놈들이 먹고 살고 활기칠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왜 ICBM을 쏘고 정찰을 해서 쏘는가? 남조선이 언젠가 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김정은의 망상이 아니고 김정은이 꾸미고 이상입니다. 남조선의 북조선을 따르는 간첩 새끼들이 수두룩 뻑뻑이니까 남조선의 대통령 한다는 놈이 와갖고 하는 짓이 북조선의 신화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 그 꿈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지. 그러나 어느 날 이 남조선에 이제 더 이상 내 꿈은 망상이라고 판단이 될 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날을 위해서 제발 4월 총선에 국민의힘당이 문호를 확 개방해갖고 인재 영입해갖고 한 70%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살아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낮부터 우리 한각희님이 밤까지 수고했습니다. 통키가 또 밤새 또 수고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송아지 와서 언제나 변함없이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